설명드릴게요. 저기 이번에 한 저희 작업은 지미스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팀하고 저희 자동제어 RB 자동제 팀하고 협업해서 한 프로젝트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냉온수기의 열원을 아껴서 에너지를 세이빙하겠다고 하는 제어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요 세부 제어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원래는 냉온수기별로 펌프가 하나씩 돌았는데 이거를 냉온수기별로 인버터를 설치를 해서 냉온수기 펌프의 냉각수하고 냉온수 펌프의 회전수를 좀 줄이고 인버터를 통해서 회전수를 줄이고 여러 대의 대수의 그 펌프를 돌림으로써 에너지를 좀 더 아껴주겠다. 상황에 맞춰서 압력에 맞춰서 공급되는 양을 조절을 해서 쓸데없이 들어가서 뭐 바이패스 되는 양을 줄여가지고 에너지를 아껴주겠다고 하는 게 본 사업의 취지고요. 일단은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것들이 첫 번째로는 우리 헤더에 있는 차압 밸브예요. 원래는 이게 설치되어 있는 게 기계식 차압 밸브로 고정 수치에 따라 가지고 그냥 계속 같은 값으로만 조절이 됐어요. 차압 밸브가 기계식 차압 밸브라고 해서 거기 기계식 차압 밸브 내에 있는 압력 센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혀 모니터링이 안 돼요. 일단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압력만 보고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 밸브를 하나 버터플라이 밸브를 설치를 해서 차압을 헤더 사압과 헤더 설정을 통해 가지고 밸브를 제어하는 식으로 일단은 공급 헤더와 환수 헤더의 차압을 조절하는 걸로 1차측 공급에 대해서 저희가 조절하는 튜브를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는 저희가 차압 설정하고 그 다음에 차압 헤더 차압 공급 헤더하고 환수 헤더의 차압을 조절해서 이 투웨이 밸브를 여는 걸로 버터플라이 밸브 여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서 보면 이 오토를 작동을 해서 누르면 수동 출력으로 강제로 오픈하고 개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오토를 매뉴얼을 바꾸는 순간 이 0%가 나요. 이게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닫혀버리면은 압력이 엄청 높아지겠죠? 왜냐면 지금은 64% 우리가 1.5kg를 맞추기 위해서 헤더 차압을 1.5kg를 맞추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버터플라이 밸브가 64%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40% 정도는 위로 보내주고 나머지 60% 정도는 한수 헤더를 통해 가지고 다시 냉동기로 들어오는 지금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정치는 제가 구성한 건 아니고요. 지멘스 쪽에서 아마 계속 전화를 통해 가지고 가장 최적의 값을 아마 넣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는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이 설정치에 대해서는. 근데 제와 같은 경우는 이 차압 설정치에 따라서 이렇게 가운데 차압 밸브가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제어별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냉온수기별로 있는 냉각수 펌프하고 냉각수 펌프하고 냉온수 펌프에 전부 인버터가 달렸어요. 왜냐면 펌프를 꺼졌다 켰다 하고 헤르츠를 조정해서 압력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각 펌프마다 저희가 헤르츠를 조정할 수 있는 인버터가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인버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인버터는 저희 쪽에서 통신으로 그러니까 뭐 하드와이어적으로 뭐 기동 정지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인버터 자체에 그 인버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동 정지를 하거나 상태를 받거나 전력량을 받거나 뭐 전력값을 받거나 해서 지금 통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어는 간단해요. 여기에 보면 냉온수기 쪽의 출구, 그 다음에 입구, 이 압력을 차압을 계산하면 저희가 공급 압력하고 환수 압력을 계산을 해서 그 차압 설정에 따라서 인버터의 헤르츠를 조절해요. 단, 이 헤르츠 조절은 어떻게 되냐? 저희가 최소 출력하고 최대 출력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70%라고 하면은 헤르츠가 최대 헤르츠는 60헤르츠예요. 그러면 70헤르츠면 얼마냐? 그러니까 10%가 42. 그러니까 67에 40에서 42헤르츠가 최소 헤르츠. 그다음에 100%는 60헤르츠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어가 되는 거는 42헤르츠에서 60헤르츠까지라는 거죠. 이 최소 출력치하고 최대 출력치는 차압에 있어서 이 헤르츠를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단, 이 지금 냉온수 펌프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냉각수 펌프 1번, 2번, 3번은 저희가 기동 정지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냉동기의 판넬에서 희석 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도 냉동기를 키면 저희가 냉각수나 냉온수 펌프는 기동을 따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냉온수기를 키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기동이 나가게 그렇게 조금 인터럭이 걸려 있어서 수동으로 돌릴 때는 아마 없으실 거. 근데 아마 수동으로 돌리면 이 오토를 메뉴로 놓고 키면은 그냥 켜져요. 뭐 수동 기능도 있긴 한데 거진 펌프를 수동으로 돌리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단 겨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돌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유지 보수 때 한번 이거 따로 돌리는 거는 동파 방지 때문에 돌리는 건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일단은 제어는 냉각수, 냉온수 동일하게 이 차압 값들이 있어서 제어를 하는데 차압 값이 좀 3개잖아요. 냉온수기별로 다 있는데 그 중에 차압이 여기가 0.8이고 여기가 1.0이다. 그러면은 최소 값으로 제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압이 얘가 0.6이고 얘가 1.2다. 이러면 우리의 타겟은 차압 설정치의 타겟은 차압의 최소 값을 제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뭐 얘는 왜 1.3이 나오고 얘는 0.7이 나오는데 왜 여기 0.9냐 라고 하시면 얘는 안 맞춰줘요. 맥시멈 값은 안 맞춰주고 여기서 최소 값만 제어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압을 보실 때 냉동기가 켜져 있는 거 얘는 안 봐요. 얘가 지금 냉동기 꺼져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헤르츠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0.1이면은 0.9라는 차압을 맞춰주기 위해서 헤르츠를 무한정 올려주기 때문에 냉동기가 돌아가고 있는 차압만 봐서 차압 설정치하고 비교를 해서 최대 출력이랑 최소 출력 범위에 맞춰서 저희가 인버터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버터도 수동으로 뭐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오토를 갖다가 작동을 시키고 작동을 시키면 이 헤르츠를 수동으로 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 수동 출력으로 몇 프로 주겠다. 뭐 그래서 그 퍼센트를 주면 얘가 직가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냉동기를 이 차단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헤르츠는 인버터 제어는 그렇게 들어가고 이 차단변은 냉온수기를 키면 기본적으로 이 두 개가 다 열려요. 이 냉온수기가 착화되기 전에 펌프가 돌기 전에 얘는 다이렉트로 바로 열리게 돼 있어요. 냉각수하고 냉온수 차단 밸브는. 근데 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냉온수기가 켜지거나 혹은 여기에 있는 냉온수 펌프나 냉각수 펌프가 켜져 있으면 무조건 열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혹시나 사고를 대비해서 긴급으로 열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이건 뭐냐면 얘를 키면 그냥 강제적으로 두 개가 다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은 냉온수기를 돌릴 때 가장 좀 핵심적인 밸브다 보니까 저게 막혀 있으면 뭐 냉온수기도 문제가 좀 생기겠죠. 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열 수 있게 저희가 오픈 명령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냉온수기가 돌 때 끄고 나서 희석 운전을 얘가 하잖아요. 냉온수 펌프하고 냉각수 펌프가 희석 운전을 하는데 냉각수 펌프가 먼저 꺼져요. 냉온수 펌프는 희석 운전 시간이 좀 길고 냉각수가 먼저 꺼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 꺼질 때는 냉온수 상태가 꺼지고 그 다음에 냉각수 펌프가 꺼지면 밸브가 닫혀요. 근데 얘는 희석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냉온수 펌프는 돌고 있으니까 그때 얘는 안 닫혀요. 그래서 꺼질 때는 이 냉각수 차단 밸브하고 냉온수 차단 밸브의 꺼지는 타이밍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왜 꺼졌는데 얘는 안 꺼져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때는 냉동기가 꺼져 있고 냉각수 펌프가 꺼져 있을 때만 차단 밸브가 꺼지는 걸로, 그 차단 밸브가 꺼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각탑 제어를 좀 바꿨어요. 원래는 이게 냉각탑 같은 경우도 냉동기 1호기는 1호기, 냉온수기 2호기는 2호기, 3호기는 3호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냉각탑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 배관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자의 냉각탑을 제어를 똑같이 놨어요. 이 냉각수 펌프 4대 중에 한 대라도 돌면 이 3대가 동시 제어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1번을 31도, 2번을 31도, 3번을 30도. 이거는 냉각수 펌프가 돌아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안 돌아가는 이유, 얘만 도는 이유는 얘 지금 온도가 낮잖아요. 온도 설정치가 낮기 때문에 얘만 돌아가는 거고, 이거를 탄력적으로 여기는 35도, 여기는 33도, 여기는 31도 이런 식으로 제어를 놔두면 얘가 먼저 돌고, 안 되면 온도가 부하가 많아지면 그 다음에 2호기가 돌고, 또 온도 부하가 또 많아지면 1호기가 돌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냉각탑이 2개이기 때문에, 팬이 2개이기 때문에 1호기 켜졌다, 2호기 켜졌다, 2호기 켜졌다, 이렇게 켜졌다 하는 교본 제어와 순차
순찰 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매뉴얼로 넣고 급하시면 언제라든 매뉴얼로 넣고 냉각탑을 키면 강제로 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냉온수기 제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펌프를 꺼졌다 켜졌다 하는 타이밍이에요. 4번 펌프가. 이 펌프를 덜 돌리냐 더 돌리냐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의 절약량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게 켜지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냉온수기를 딱 키면 기본적으로 4번이 켜져요.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이 켜집니다. 냉온수기 1번이 켜주면. 근데 이제 이거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두 개가 켜지는데, 이 상태로 헤르츠를 제어하면서 10분간 돌아요. 10분간 돌면서 이 헤르츠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차압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계속 파악을 해요. 왜냐면은 기동할 때는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 10분간 그걸 유지를 하고, 꺼지는 타이밍이 언제 꺼지냐면은 열량이 나오면 꺼지겠죠. 근데 만약에 두 대 틀었는데 최소 출력이 42Hz예요. 그러면 우리가 42Hz로 계속 제어가 된다.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 돌릴 필요가. 그래서 10분간 42Hz가 유지가 되면 더 이상 열량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고 4번을 꺼버려요. 그러면 얘를 끄면 차압이 떨어지겠죠. 그럼 차압을 올리기 위해서 한 대 돌 때는 다시 인버터 헤르츠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켜지는 타이밍은 인버터 헤르츠가 최대 헤르츠, 그러니까 60Hz로 계속 돌아가서 10분간 유지가 되면 아, 열량이 부족하구나, 이게 압력이 제대로 발생되지 않는구나를 판단을 해서 4번을 다시 켜줘요. 10분간. 모든 건 다 10분간이에요. 그동안에 뭐 뭔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타이밍을 10분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냉동기를 켰을 때 4번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건, 아, 이게 저헤르츠 최대 헤르츠로 10분간 운영이 됐는데도 압력이 안 맞춰지니까 4번을 켜졌다. 그 다음에 최소 헤르츠로 10분간 유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4번이 계속 돌았다 그러면 4번을 꺼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동 4번 펌프 냉온수 냉각수 4번 펌프의 가동 여부는 자동 제어에서 판단을 해서 얘는 자동으로 껐다 켰다 하는 게 돼 있어요. 단 1번, 2번, 3번 펌프들, 냉각수 1번, 2번, 3번 펌프들은 다 냉동기, 냉온수기에 맞춰서 켜지는 거라 이 펌프들은 저희가 제어하진 않고요. 제어하는 부분은 헤르츠하고 그 다음에 뭐 차압에 맞춰서 차압 설정에 맞춰서 헤르츠를 돌리는 것만 제어를 하고, 기동정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기동정지 관여한 건 이 4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온수기를 끄면, 왜냐면 얘는 그 전력을 아껴주기 위해서 꺼졌다 켰다 하는 애라 바로 꺼져요, 얘는. 근데 이제 이 냉온수 펌프나 냉각수 펌프들, 이 냉온수기 CCP에 엮여져 있는 이 펌프들은 희석 운전에 맞춰서 꺼지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차단 밸브가 닫히는 걸로 그렇게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전력값, 그 다음에 전력량, 이렇게 해가지고 모니터를 띄워놨고요. 이게 냉난 전환은 뭐냐면, 우리가 겨울 때는 냉동기로 돌리고 아니고 온수기로 돌리시잖아요. 그때는 냉각탑을 안 돌리니까 이걸 바꾸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쪽 냉각탑 쪽은 아예 제어가 안 될 거예요. 이쪽은 냉각탑 돌고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 냉각수 그쪽은 아예 이거를 꺼놓으면 하수로 바꿔놓으면은 그 뒤로는 돌지 않고 이쪽 냉온수 펌프 쪽만 제어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어 자체를 막아놓거든요. 네, 제어 자체를. 네.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CCP 자체에다가 저희가 전환 버튼을 넣어놓은 게 아니고, 어차피 동절기 때 오면은 한번 냉온수기 업체가 와서 점검을 하잖아요. 냉난 전환을 누르잖아요. 그리고 났을 때 한번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온수기로 변할 때 타이밍에 맞춰서 제어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버튼을 넣어놓은 거예요. 저희가 이걸 누른다고 해서 냉동기에 냉난 전환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냉동기 자체 판넬에서 그 냉난 전환을 하잖아요. 그걸 하시고 나서 그 냉온수기 업체가 전원 끊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히트로 바꿔주셔야 돼요. 쿨에서. 그래야지만 이쪽 제어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자동은 아닌 거죠. 한마디로 수동인 거예요. 제어를 냉각수를 끄겠다라고 하는 수동 버튼입니다. 세미 오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냉동기하고 연동이 되면 좋겠는데 냉동기 자체에서 이런 거를 원격으로 잘 오픈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그쪽에서 뭐 제공 안 해주니까 저희도 뭐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제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는 걸 맞춰줘야 되니까 저희가 그거를 냉동기 업체 쪽에 맞춰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라기보다 냉동기의 상태를 맞춰서 냉방하고 난방의 전환 스위치를 변경을 해달라 이 말씀이시죠. 이거는 제가 유지보스 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절기가 끝나면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뭐 온도가 지금 28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4번 펌프가 안 꺼질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 수치나 출력이나 설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4번 펌프가 지금 왜 안 꺼지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면 42Hz잖아요. 보시면 42Hz로 안 떨어져. 46Hz, 43Hz 여기 한번 떨어졌다. 그때부터 10분이 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계속 46Hz라고 올라가는 거라서 왜 얘는 안 꺼지고 얘는 안 켜질까 라고 대해서 한번 트렌드를 한번 봐주세요. 뭐 운영하실 때 바쁘실 수도 있지만 이게 4번이 왜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꺼졌다 켜졌다 하는지 원리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4번이 돌고 안 돌고에 따라서 냉동기의 부하가 더 드냐 안 드냐 이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극하절기는 아니고 약간 외기온도 높긴 한데 하절기에 들어가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최대 헤르츠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더 높은 헤르츠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차압이 온도에 따라서 차압도 변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운영하시면서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운영하시면서 뭐 워낙 펀치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계속 개선할 거고요. 뭐 이거에 따라서 제어가 뭐 궁금하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뭐 지금 아니라도 딴 데라도 아무 때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펌프가 냉각수나 냉온수 펌프가 왜 꺼졌다 켰다 하는지를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최대 헤르츠로 돌면 부하가 부족하기 때문에 4번을 켜준다. 최소 헤르츠로 계속 돌면 부하가 필요 없기 때문에 4번을 꺼준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건 그거고요. 꺼지는 타이밍은 10분간 유지가 됐을 때 꺼지고 켜지고 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간략하게 아주 제어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쳐놔서 제가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제가 어제까지 출장을 갔다 와서 못 뽑아왔는데 제가 한번 프린터 해가지고 운영자 매뉴얼을 프린터해서 한번 갖다 드릴게요. 이거 일단 과장님한테 배포는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캡처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다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 프로그램 해놓은 거에 대해서 써놓은 거라 만약에 궁금한 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설명을 따로 해드릴게요. 최대 헤르츠가 부하가 적을 때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최대 헤르츠로 돈다는 건 차압이 그만큼 안 맞춰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차압 설정을 0.3이라고 해놨어. 근데 차압이 안 맞춰져. 그럼 압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압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보낸 만큼 뭐 오거나 안 오거나 이 차압을 맞춰주기 위해서 뭔가 부하량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대 헤르츠로 돈다는 거는 차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인버터가 헤르츠를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헤르츠가 점점 올라가겠죠? 얘네들이 막 50Hz 됐다가 나중에는 압력을 맞추기 위해서 60Hz까지 올라갈 거야. 그 60Hz까지 올라가다가 차압이 맞춰지면은 또 떨어지겠죠. 만약에 얘가 안 돌고 있어. 근데 헤르츠가 한대만 돌고 있을 때 차압이 안 맞춰져. 그럼 얘가 점점 올린단 말이에요. 헤르츠를. 그래서 60Hz까지 풀헤르츠로 돌려. 얘가 안 돌고 있을 때. 근데 10분간 돌렸는데도 그 차압이 안 맞춰져. 얘 차압이 우리가 설정한 차압을 안 맞춰져. 이러면 아 이거는 펌프 한 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4번을 기동을 해요. 10분간 그 상태를 보고서. 근데 반대로 우리가 최소 출력을 70%로 놔두면 42Hz가 최소 헤르츠가 되는 거잖아요. 70%면은 60Hz가 100%면 67, 40. 예, 67, 40이니까 42Hz가 유지가 돼. 얘 10분간 얘가 41초 계속 돌아. 그러면은 우리는 이 펌프를 잘못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차압을 맞춰주기 위해서 42Hz를 두 대가 돌아도 충분하니까 그때는 얘를 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얘를 꺼버리는 거죠. 최소 헤르츠로 계속 돌면 끄는 명령, 최대 헤르츠로 계속 돌면 얘를 키는 명령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봤는데 42Hz까지 안 떨어져. 뭐 46, 47 이 정도 Hz로 계속 돌더라고요. 저기 지금 바이패스 열렸잖아요. 어디요? 여기? 예. 예, 이걸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자동차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이걸 지금 70%로 얘를 다시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위에 공조기 쪽 라인에서 네. 많이 닫혀 있잖아요. 아, 부하가 안 걸리니까. 부하가 안 걸린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어느 선상에 온도 세팅을 해놓으니까 네, 그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낮추면 밸브가 더 열리겠지. 이거를 낮추면 공조기에서 이걸 닫겠죠. 그러니까 얘를 낮추면 얘가 닫아지겠죠. 그러면은 공급량은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많아지겠죠. 아 근데 지금은. 공조기 들어가서 보시면 네. 공조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여기 밸브 열린 게 이렇게 열렸잖아요. 이제 25%, 26% 이렇게 네네네네. 이게 저걸 더 열어주면 되는데 열어주면 이제 설정 온도 낮추면 더 열어지겠죠. 그렇죠. 예. 근데 설정 온도 열어주면 다 좋은데 내온수기가 예? 티코가 100km밖에 안 가는데 200km 가라고 그냥 밟아한다고 가지냐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일정적인 여론이 1차 여론이 만들어지는 게 만들어져요. 한계가 있는데 예. 만약에 밸브를 열어서 공조기 밸브를 열어서 열량을 소모하게 되면 냉동기도 무리고 그다음에 전층에 다 똑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전종이 다 열량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좀 예. 그게 근데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부족하긴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모르겠어. 여름에는 냉방은 왕도가 없거든요. 그쵸, 왕고도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 뭐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선풍기 들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해야 예. 기류가 돼야 되는데 선풍기 튀고 막 사람들 더워서 헉헉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온도를 낮추지를 못해. 법적으로 뭐 20 몇 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여기도 지금 벌써 민원 오고 지금 덥다고 지금 그래 지금 차 사무실 갔다 온 건데 네. 그런 게 발생돼갖고서 지금 냉온수기라 보니까 또 성질상에 사이클 때문에 그게 있어갖고요. 네네네. 참 어려워요 지금 냉온수기가 하늘이 부어서 지금 좀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 시티은행만 지금 덥다고 민원이 막 말로 오는 거지 딴 데서는 얘기 없이 덥다고 오는 거야. 얘기 없이 그냥 우리한테 얘기는 안 하고 덥다고 그냥 자기들끼리 나누는 아 거지.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은 그 공조기 밑에 디퓨저 있는 데는 춥다고 하고서 이불 막 거쳐놓은 여자분이 있으시고 저쪽에 창가 쪽에 햇볕 들어오는 데는 덥다고 막 더 해달라고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사람마다 또 그래서 시티은행에서 그거 갖고 예. 대단히 건물 설계를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냉장고 설계를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은행의 이미지는 무조건 다 엄청 시원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다. 왜냐면은 온도가 차가야지 은행이. 일반 사람은 은행이 시원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은행 직원은 시원하지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예. 손님은 은행에 들어가서 길어야 30분 뭐 1시간 요거밖에 안 돼요. 네. 그럼 더운 데 있다가 내가 여기 딱 들어왔는데 그만큼 더 이 체온까지 가려면 여기까지 내 체온이 이 실내 온도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가 시원하잖아. 예. 근데 여기 내려가기 전에 가버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원한 거야. 항상 시원하다 느끼는 거죠. 근데 직원은 하루 종일 여기 살다 있다 보니까 은행에 살다 보니까 자기는 밑에 실내 온도까지 가 있어. 여기서 이제 움직이면 더운 거지. 그저 크림룸에서도 22도 상태에서도 덥다는 사람이 있어요. 1년 365 22도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이걸 단순히 육안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정확하게 0.3을 맞춰주기 위해서 헤르츠를 46Hz로 돌리고 있고 46Hz로 펌프를 2대씩 돌려서 공급을 하는데 여기서 밸브는 72% 열려서 공급 활도에서 한수 활도로 바이패스 시켜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유량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우리는 이 찹을 만들기 위해서 원하는 설정 계산치로 지금 인버터를 조절을 하고 공급을 그만큼 조절한 걸 펌프를 돌려서 헤더로 보내주면 설정치에 맞춰서 헤더 차에 맞춰서 얘를 환수로 보내주고 다시 얘가 리턴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조기층에 들어가 있는 밸브에 오픈된 양에 따라서 이 헤더의 압력은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아직 하절기는 아니에요. 하절기는 아니고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하잖아요. 다음 주부터 장마 온다고 하대요. 근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7월 달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극하절기로 들어가게 되면 한번 이 밸브도 몇 프로 열려 있는지, 그 다음에 헤르츠도 얘가 최대로 도는지, 2대가 도는지, 1대가 도는지, 이거는 한번 보시고 이렇게 지금 부하가 들어갔구나 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그래도 오늘 냉온수기 운영하실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이렇게 조절해라 뭐 이런 말씀은 못 드려도 그냥 냉온수기가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좀 해주셔서 그렇게 좀 제어해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차압 설정 0.3 저기 이거 예. 그게 얼마치로 저기 뭐 변화가 있어요? 그나 변화 우리도 한번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네. 저 변화가 있을까요, 저기요? 왜냐면 그게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 얘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헤르츠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지금 아주 미세하게 변화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얘가 46.5, 47. 만약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42Hz까지 떨어져, 과장님. 이 만약에 변화가 없이 0.3이 계속 유지가 되면 굳이 우리가 헤르츠를 높이거나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46Hz로 돌리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압력을 발생시켜서 0.3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이제 돼요. 그 양이 이제 저기 미미하다는 저 거죠. 차압에서 네. 차압 바이패스 밸브하고 공조기 밸브하고 그 연관으로 네, 해서 맞아요. 다 조금씩-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해떠에 있는 밸브, 그 다음에 공조기 부하, 예, 그 다음에 냉온수기의 입구랑 출구 쪽에 있는 압력, 이 세 코일, 개가 코일 밸브, 되게 코일 유기적으로 압력. 돼 있어서 예. 저도 이걸 높이고 이걸 낮추세요, 공조기 밸브를 여세요, 아니면 이걸 낮추고 이걸 높이세요,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거는 지미스 쪽에서 아마 계속 튜닝을 해가지고 최적의 점을 아마 찾아내 주실 거예요. 그럼 저 냉온수 전력량 저거는 수시로 변하는 거죠? 전력량은 뭐냐면 요거 전력은 지금 쓰고 있는 거 그때, 우리가 예. 요게 킬로와트는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고, 전력량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 그러니까 이만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실시간으로 다 어느 시간대에 네, 그러니까 끄면 0이 되잖아요. 지금 3번 같은 네. 경우는 0. 그리고 아시다시피 냉각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네. 전력이 34kW. 또 헤르츠가 늘어나면 더 늘어날 또 거예요. 늘어나죠. 이게.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쌓이는 거. 계속 여태까지 우리가 인버터 설치하고 나서 이만큼 썼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뭐 시간대가 아니고 그냥 네. 어느 정도 계속 네,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예,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숫자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킬로와트가 줄어들지는 않고 킬로와트 아워니까 1시간당 몇 킬로와트 썼다라는 거라 계속 쌓일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도 저기 하면 이제 개념으로 네. 오늘 하루는 얼마큼 돌았다든가 뭐 네네네네. 이게 근데 트렌드가 안 나오고. 시간대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저 값을 제가 등록을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하루 아침 뭐 00시부터 00시는 800kWh였다. 네. 근데 그거를 오늘 저녁 00시 00분은 890kWh였다. 네, 그러면은 그 차이가 90kWh가 네,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네네네. 이거 등록은 제가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네. 이거 사용량은 제가 일부 같은 데다 등록해놔서 사용량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은 걸 설명해 드려서 질문할 게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쓰시다 보면은 궁금한 게 나오시는 게 있어서 저도 맨날 운영자 교육을 할 때마다 너무 많은 걸 빨리 말씀드려가지고 되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90%는 다 버리고 10% 남는 분도 있으시고, 근데 어차피 이거를 마지막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운영자들이기 때문에 운영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쭤보시고, 지금 제가 이걸 다 숙지하세요 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단지 매뉴얼 같은 머리가 거 그렇게 가지고. 좋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운영하시면서 터득하는 노하우는 저는 그런 건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 차압이 대충 겨울 여름에는 5.0까지 올라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치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운영하시는 분들은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하시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은 저는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해. 운영할 때 뭐 이게 이때쯤이면은 부하량이 엄청 발생해서 얘가 차압이 얼마나 올라가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모르지만 운영하시는 분들 운영하면 알게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가 필요하는 제어가 어떤 게 있다라는 거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나중에 또 그걸 변경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화절기 운영을 해보시면서 이 인버터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꺼졌다 켰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추이를 한번 봐보세요. 일단은 목적은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화절기를 보태서 민원이 제일 안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우리 큰 목적이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화절기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연도를 한번 지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저 차압이 저렇게 줄은 거 했다 차압이 줄었으니까 이제 부하가 이제 발생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조기에서. 그쵸 예. 응? 예. 저 1.4, 아니, 1.5에서 1.4 된 것만 봐도 일단 이게 이게 점점 다치고 점점 있는 다치면은 16에서 줄었네. 이게 보면 다치고 있는 중이잖아. 지금 80%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이제 차압 밸브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층에 이제 실내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공조기에서 밸브 공조기에 밸브 열려야지. 열려서 그 부하량이 그쪽으로 쏟아지면 차압이 떨어지니까 이제 차압을 맞추기 위해서 밸브가 조금씩 닫혀질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바이패스 돼서 공급하고 환수 온도의 차이를 델타T를 줄여놓는 게 냉동기 효율이 좋은지 아니면 이거를 그냥 차압량을 높여서 얘를 닫아놓고 공급하고 환수만 이렇게 하는 게 냉동기 쪽에 좋은지 그러면은 이쪽에 델타T가 높아지겠죠. 근데 냉동기가 네. 자기 손수 1에서 성과가 딱 나오면 되는데 네. 내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부하량이 힘들잖아. 환수 온도가 그걸 높아지면 만들면서 힘들어지잖아요. 예. 그걸 들어와서 자기를 시켜주고 네. 좀 부하를 약간 좀 잡아주면 그 자신이 좀 뭔가 할 수 있는 게 조금 약간 떨어뜨려져요. 이게 한번 오버가 되면 그 온도까지 그게 뭐 돌아서 나오는 게 같은 온도이지만 그걸 맞추기가 어려운 거야 그냥. 근데 기계가 이제 그 우리 고온재생기 온도 그게 이제 빵 떠버리면 그러니까 엔진 너무 열반되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저쪽에 있는 하이터 쪽에 바이패스 밸브를 넣어서 공급하고 환수 쪽에 델타T를 줄여주는 거는 냉동기 입장에서는 필수 불가항적인 조금 일이긴 좀 해. 괜찮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에너지 쪽으로 봤을 때는 좀 낭비지만. 그냥 올려서 그냥 환수되는 걸 받아가지고 냉동해서 보내면 되지 않냐 싶은데 바이패스로 해서 섞여가지고 환수 쪽으로 넣는 게 냉동기 자체의 효율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리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전에는 기계식 차압 밸브다 보니까 우리가 차압만 보지 밸브가 열렸는지 닫혔는지 어느 정도 열렸는지 이걸 못 봤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그 밸브 기계식 차압 밸브에 있는 그냥 사이폰만을 통해 가지고 지 알아서 열고 닫혔기 때문에 그동안 못 봤어. 근데 이거를 설치를 하고 나서 밸브가 대충 이 정도 열려 있다는 거는 공급관으로 들어가서 환급 횟수로 이게 바이패스가 60% 되고 있다라는 거를 육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정도의 아직 여유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기계식으로 해서는 한 못 봐. 예. 2.5kg 선상으로 세팅을 이제 압력 조정을 해서 예.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냥 2.5kg 차만 난 거예요. 그냥 네, 그렇죠. 2.5kg.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저거 하니까 조절도 할 수 있고 밸브 계열치도 볼 수 있고 예. 수동으로 열고 닫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떨어지면은 공조기 부하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떨어지면은 공조기에서 그만큼 밸브가 열려서 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하가 그만큼 손실이 되니까 이 압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얘는 닫힐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관에 있는 거를 공급을 보내주고 환수를 안 보내주기 때문에 밸브가 점점 닫히기 시작할 거예요. 차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트렌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보면 아침에 우리가 키고 나서는 쭉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온도가 잡히고 나서 83%까지 이제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바이패스를 한 17%만 보내고 위로 나머지 83%는 인터넷을 통해 돌아가는데 이제 온도가 살살 올라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출근해가지고 떠들고 열내고 하다 보면 슬슬 이제 밸브가 닫히기 시작하죠. 지금은 원래 83%까지 열렸던 게 점점 떨어져서 62%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하량이 점점 올라가고 있구나. 이 화면만 봐도 공조기 쪽 밸브가 열렸냐는 네, 판단이 되는 네, 거예요. 판단이 되죠. 되죠. 대충 이 것만 봐도 이 차압을 보고
그다음에 세터에 있는 차만 봐도 부하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구나, 감소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온도만 보도 아시잖아요. 여기 네. 온도. 네. 온도 보고 해서 우리가 네. 치의 온도 저기서 너무 근데 왜 공급 온도 왜 13도, 11도 이렇게 나와요? 네? 원래 냉동기 8도 이렇게 세팅되지 않아요? 그런 최적의 상태에서 그런 거고. 그래요? 지금 원래 냉동기 그 뭐지? 김충렬은 뭐 마이너스 몇 도, 얘는 8도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7도, 12도 네. 이렇게 근데 되는데 왜 이거 13도로 나가지? 이거 잘못됐나? 세서가? 선생님 뭐 제가 냉온수기에 대한 냉온수기? 식견이 적어가지고 잘 냉온수기는 모르겠어요. 더러워요. 이게 터보 냉동기, 네. 그 스크린 냉동기 네, 는 네. 좀그 냉각수의 영향을 좀 받지만 네. 이렇게 능력이 딱 나오는데 이거는 순환 사이클에 네. 의해서 저거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이클 때문에. 냉온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장 여름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지금 냉온수기가 1차 측 열원인 냉온수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얘가 돼야지만.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제가 현장에서 겪은 일인데 냉온수기에 만약에 효율이 떨어지거나 하면 점점 온도가 높아진다고요. 얘가 공급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조기는 냉방을 하기 위해서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밸브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1차 측 열원에 대한 온도가 흔들린다. 만약에 우리가 10도를 보고해주고 있어서 15%가 열려 있었어요. 공조기에서. 그러면은 얘가 부하가 부족해서 얘가 13도로 조정하게 됐어. 만약에 냉온수기에서 13도로 그러면 밸브가 그만큼 더 열려. 그러니까 유량을 저만큼 더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헤터에서 압력이 더 떨어져. 그러니까 온도뿐만이 아니라 온도가 델타 T,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온도 자체가 많이 높아지면 공조기의 밸브도 더 많이 열려요. 왜냐면 8도로 들어올 때하고 공조기 15도에 들어올 때하고 밸브 열리는 궤도가 달라. 자동으로. 그러니까 유량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공조기는 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만큼 부하를 더 먹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도 온도지만 들어가는 유량에 따라서 냉동기에 들어가는 부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얘 온도 판단을 하시고 이걸 여러 가지로 좀 보시고 복합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8도로 들어가는 냉온 그거 밸브 열리는 궤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더 열어주겠죠. 13도가 들어가면 8도가 열어주는 것보다는 더 많은 양의 밸브를 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량 자체가 그래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8도에서 공조기가 8도에서 10% 예를 들어 10% 열려가지고 냉방하는 거하고 13도에서 예를 들어 30% 열려가지고 냉방하는 것보다는 예. 8도가 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낫다? 아까는 거죠. 그러니까 그 냉동기의 효율 자체가 8도냐 13도냐 이거는 효율이잖아요. 얘가 지금 우리가 8도로 세팅했는데 8도를 못 내주고 13도로 누르겠다. 어떻게 되냐면 공조기는 그런 거를 영향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조건 환기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밸브를 여는 거라 13도로 들어오는 열원을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냐? 밸브를 더 열어요. 그만큼. 그러면 유량이 더 필요해. 그러면 얘 유량이 점점 더 딸려. 그럼 유량이 딸리면 어떻게 되냐? 인버터가 더 돌아. 그러면은 42Hz로 돌던 게 미친듯이 또 60Hz로 돌기 시작해. 그럼 펌프가 더 켜져. 뭐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만약에 더 유량이 더 켜지면 그만큼 열교환이 13도짜리 열교환이 들어와서 더 많은 양의 일을 더 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면 유량을 그만큼 더 열교환을 시켰으니까. 처음에는 뭐 42Hz로 돌던 게 그 냉방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부하량이 부족해서 60Hz로 돈다. 근데 뜨거운 물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냉동기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유량도 생각하셔야 되고 공급되는 온도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희는 자동 제어는 그냥 단순히 환기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밸브를 열 뿐이에요. 근데 그 밸브 여는 순간 냉동기 온수기에는 부하량이 그만큼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온도나 유량에 따라서 얘는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여름이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근데 너무 무섭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층에 여론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냐 안 들어가고 있냐를 판단을 해보시는 게 그나마 이 냉동기 돌아가고 있고 공조기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 왜 덥다 그러는 거야? 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공급온도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밸브로 100%도 25도를 맞추려고 했는데 1차 열은 20도가 나와. 그럼 온도를 맞추기 힘들어요. 1차 측 열원을 많이 내려줘야 돼요. 근데 열원이 왜 많이 떨어지냐? 뭐 환수온도가 이게
인버터가 막 60Hz 다 돌고 있어. 미친 듯이 냉동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온도가 안 나와. 그러면은 얘는 용량이 부족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때는 뭐 냉동기 뭐 쓸데없는 그 공조를 좀 끄거나 밸브를 강압적으로 좀 닫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운용이 묘라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고. 네. 혹시 그리고 냉동기 세대 돌릴 필요 없죠, 과장님? 네? 2대까지만 돌리죠? 세대는 안 돌려봤죠. 안 돌리는 일이 생기고 갈 뿐이에요. 저도 냉동기 예비, 세대인데 예비라 하고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저거 세관 처음에 시운전하신 분이 네. 세대 다 돌려야 예. 130%라 그랬나 그랬어요. 그러면은 대충 거의 45% 정도 되네 봐요. 두 대면 빡빡한 거야. 네. 그럼 2대 돌리면은 거의 100%가 아니고 한 9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네요. 그게. 그치 건물 저기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조기를 딱 보면 공조기 개통 보시면 예. 공조기 딱 보시면 급기 온도만 딱 봐도 지금 급기 온도가 20도가 넘어가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20도, 21도. 이게 15도 정도, 15도, 16도 나와야 이게 정상적으로 냉방을 딱 한다. 먼저 딱 나오는데 급기 온도가 저렇게 딱 봐도 저 뭔가 잘못된 거란 말이지. 저러면은 지금 밸브를 더 열어줘야 돼. 열어줘야 되는데 그럼 또 나가서 내원수기 또 봐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내원수기가 뭔가 좀 일을 맞아요, 하고 또 맞아요, 온도 좀 맞아요. 떨어진 예, 상태에서 예. 열어줘야지. 음. 저거만 또 많이 열어준다고 해서 만사되는 게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열어주면은 방금 말하신 그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 사태가 일어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진 않았어요. 커버는 돼요. 근데 이제 오늘은 시원했는데 왜 내일 출근했는데 내일은 왜 이렇게 덥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온도를 맞춰주시는 거죠. 오늘은 시원해 좋다 했는데 내일 다음날 출근했는데 더워. 그럼 더우니까 틀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조금씩 평균 온도를 높여주시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는 저기 딱 환기 온도가 저렇게 딱 되잖아요. 예, 맞아요. 보통 저렇게 환기 온도. 근데 이 정도면은 되게 쾌적한 편이에요, 과장님. 다른 현장에 비교해서 현장 가면 24도 나오면 아까 되게 말씀드린 쾌적한 대로 거예요. 창가 쪽에 우리 여기 제니까 28도 나와. 여기하고 저기하고 달라요. 온도 차가 되게 저쪽에는 많아요. 26도 나오고 여기 그래도 밑에서 떨어진 데는 이불 덮고 있어요. 사람은 코트 있고. 내가 손했던 거지만 냉방도 몇 도요? 그 사람 보통 사람 냉방하면 24도, 25도예요. 다. 24도는 많이 그렇게 낮은 못 거예요. 맞춰준단 말이지. 잘 맞, 그렇게 만들면 24도면 낮아요. 진짜 이거 나 지금. 큰일 나요 몸에. 근데 사람들이 느끼는 인식은 그런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저 위에서 우리는 항상 의리다 보니까 응? 말 한마디도 근데 전화 오는 사람도 똑같잖아요. 춥다는 사람은 계속 춥다고 전화하고 덥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덥다고 전화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다 현장에 선제적으로 가서 대응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도 한번 온도도 체크해봐야 되고 행위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게 사람이 묻는다고 당장 꺼지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됐죠? 이제 됐고 저뭐 물어볼 거 있어? 뭐가 없어. 15분인가 30분인가 너 혼자 물어봐? 15분으로 됐죠? 다 물어봤고 됐고 실시간 저 위에도 한번 가서 가볍게 설명 좀 해주고 어디요? 저 2층이요? 예, 예. 저 2층에 있는 운영하시는 분들 아니 계십니다. 아니 저 우리 밑에 PC 뭐 밑에 있는 것도 가볍게 아니면- 대우라든가 설명만 가볍게 네네네. 해주고 여기 들어와 있어서 여기 이 DDC 라인은 이거예요. 예. 그래서 총 3라인이 지금 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허브는 얘, 그다음에 우리 PC들, 그다음에 밑에 설치한 DDC. 우리가 이번에 설치한 까만색 지메스 DDC 판넬에 들어있는 DDC 있잖아요. 그것도 통신단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제가 어제 이 선 정리를 좀 전국제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지금 얘는 포트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여기 까만색으로 해놨는데 여기에 지메스가 원격으로 보고 있는 그 포트하고 기존적으로 N동하고 S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 그 다음에 각종 SI. 저도 이게 확실히 이게 다 어떤 선인지 잘 몰라요. 근데 컴퓨터들은 다 여기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지하 2층 방제실, 지하 4층 방제실, 각종 서버 3개에다가 저희 DDC, 그 다음에 허브에서 허브 넘어간 거, 그 다음에 지멘스, SI 뭐 9개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 얘는 8개, 제 11개 한 2개 정도가 지금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외부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여서 이것들에 대한 포트에 대한 건 나중에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서버들이 0하고 밑에 콤마가 있어요.
콤마가 깜빡깜빡이고 0이 표시가 되면 정상 상태예요. 정상 상태. 그래서 정상 상태라고 보시고 만약에 서버가 접속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전원을 따로 내지 마시고요. 제가 그거를 저번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저한테 예. 설명. 예. 얘가 죽었을 때 전원을 한번 껐다 키신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는 저 밑에 있는 DDC에 파워 오류라고 해서 전원 오류라고 해서 그 DDC의 명령을 그냥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원이 나간 걸 인식해가지고 최종 그 긴급 권한으로 얘가 그 막아서 밸브가 안 열리는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수동으로 가서 또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거 여는 것 때문에. 근데 그거 설정을 오늘 제가 바꿔놓을 거예요. 일단은 그거를 전원이 죽었다 사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로는 하실 수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게 새벽에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긴 하더라고요. 이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이 냉동기 제어가 들어가기 전에도 그런 일이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간헐적으로 자주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네. 이 서버가 죽어도 네. 기존에 내렸던 명령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네, 살아있어요.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감시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서버들은 밑에 있는 DDC에 있는 포인트들을 당겨서 총괄적으로 제어를 하고 보고 있는 것 뿐이고요. 밑에 있는 DDC는 각 층에 있는 공조실이나 기계실에 있는 DDC에 있는 명령들은 죽었지 않아요. 근데 단순히 이제 보는 것만 모니터링만 안 보일 뿐이지 온도도 제어해서 밸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는 다 각기 DDC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지 우리가 경보나 이런 것들을 못 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살려놓고 온도 추이나 이런 거 봐야 될 뿐이지 제어가 되고 있거나 밸브가 닫혀 있는데 열려 있거나 이런 거는 다 그대로 동작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네. 엔동계 스케줄 저희가 자꾸 엔동계 주로 가끔 목통이 더 잘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엔동에 뭔가 저희 쪽 서버 쪽에 트래픽이 오는 것 같은 걸로 지금 예상을 해서 그거를 트래픽을 발생할 수 있는 뭐 SR 빼보거나 타 시스템과 연동된 거를 빼서 그러니까 서버가 두 개가 동시에 죽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SCS1, SCS2 이게 MIS인데 이게 얘하고 얘가 동시에 죽더라고. 근데 이게 서버가 두 개고 고장 날 리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뭔가 서버에다가 뭔가 노드 부하를 많이 주거나 이래가지고 지금 얘가 온라인 됐다, 오프라인 됐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번에 설치한 GMS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 전에도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그 원인을 유지보수하면서 제가 한번 뭐 TP가 발생할 수 있는 포트를 빼가지고 오늘 한번 보고 내일 한번 보고 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게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금방 잡히지는 않고 왜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모든 걸 다 떼버리고 이거 서버하고 감시 PC 2대하고 여기 밑에 있는 거 하나하고만 냅두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거의 90% 이상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데 외부 망들이 같은 것들이 지금 설치가 된 SI도 보고 모두 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하나 살짝 제거를 하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고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정재들한테 이 허브를 일단 포트를 정리를 해놓고 이게 뭔지 나중에 차례차례 조사해가지고 하나씩 제거를 해보자. 뭔가 외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영향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설치된 건 없어요. 저희 서브 쪽은 없고 그냥 허브 포트가 모자라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 지하 4층, 5층에 지멘스 전용 그런 기기가 하나 설치가 돼 있어요. 그거는 따로 보시는 거라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일단은 저한테 유선을 전화를 주실 때 이거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얘가 0이고 밑에 컴마가 깜빡깜빡입니다. 여기 그게 뭐라고요? 온라인 상태, 온라인 상태. 서버가 온라인 네. 상태, 정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뭉치는 뭐라 아까 뭐 이거요? 얘가 MIS, 얘가 SCS 1번, SCS 2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SCS 네. 1번, 2번. 네, MIS는 매니지먼트 인텔리전스 서버의 약자고 얘는 시스템 코어 서버라고 해가지고 그냥 SCS 이렇게 불러요. 얘는 DDC 라인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얘가 DDC에 있는 포인트를 롤로 당겼다가 우리는 여기에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픽이나 뷰어 프로그램 여기 들어가 있어. 근데 포인트 정보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DDC 공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둘을 데이터를 겟더를 해서 가시화 시켜서 얘로 접속해서 보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그래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참 그리고 우리 제어 있잖아요. 여기서 네. 이 폰트 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폰트 너무 작잖아요. 네, 그거 좀 키워드릴게요. 저도 안 보여요. 그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폰트 키우는 것보다 잡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가시화 시키는 걸 좀 그래서 이거 저는 이 그래픽보다는 저는 이게 더 깔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너무 네, 보기 편하니까. 안 보이니까 이건 이게. 키울 거야 제가. 안 그래도 너무 괴로워하실 것 같아. 이 보이지도 않아 이거 25도 이거 안 보이니까. 제가 그거는 좀 정리를 해가지고 키워 놔드릴게요. 원래 이거는 자동제어 제가 지금 설명해드릴 게 아니고 자동제어 기본적인 건데 그동안 뭐 그게 교육이 안 되거나 인식계가 안 돼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이번에 네모쓰기 계속 추가한 관계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위즈보스 때라도 설명을 좀 해드렸었어야 되는데 워낙 펀치 잡고 뭐 잘 되는 거 잡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등급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윤성을 통했을 때 뭐 해보세요? 그렇죠. 어떤 거에서 그게 대응이 되는데 저도 이거 하기 전에 전화를 네, 통화했어요. 맞아요. 예. 네.